요게 이제 바하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핸델입니다. 핸델도 태어나기는 한 뭐 4, 50km 아이젠하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할레에서 태어나서 함부르크로 갔다가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가 활동을 하다가 하노버, 런던, 더블린, 이렇게 이제 아주 국제적인 명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하는 살아있을 때는 독일 내에서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핸델은 저런 활동으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 이미 국제적인 그런 명성을 얻었던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핸델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태어난 곳에서 함부르크로 갔다가 이태리로 갔다가 하노버로 갔다가 런던으로 갔다가 더블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활동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레가 이제 고향입니다. 할레도 아이젠하우에서 불과 173km 정도네. 비교적 가깝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같이 태어나고도 둘이서는 한 번도 생전에 만나질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돌아다녔던 핸델이 활동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핸델은 주로 이제 오페라 작곡을 했죠. 그래서 대중이 일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예술성도 물론 뭐 예술이죠. 그래서 종합 예술의 거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음악가죠. 9세 때 노에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작센 공국의 공자 요한 아돌프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는 음악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할레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소개해가지고, 그 지휘자 이름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차우프란 음악가의 지휘자였는데, 아마 핸델이 배운 유일한 스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작 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실제로 핸델의 아버지는 음악가가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법률가를 시켜가지고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생가에 가면 생가 옆에 도서관도 있고 핸델 협회가 있습니다. 18세 때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그 오페라가 좀 활동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부르크로 가고, 이 고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19년에 다시 왔는데 바하하고 만나지 못했고, 65세 때 다시 방문을 했지만 이미 4주 전에 바하가 별세해서 만나지 못했던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노에 아우구스투스부르크 그 교회인데요. 그 안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9세 때 올간을 연주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핸델의 아버지는 법대를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할레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지만 법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음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할레 대성당 그 올간 주자로도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03년에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함부르크로 가게 되는데, 핸델도 어려서 공부하는 과정은 스스로 한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배우고, 나머지 이제 오페라 작곡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 첫 오페라 알미라라는 첫 오페라를 작곡을 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성공을 거뒀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태리에서 메디치가에서 누가 나와 있다가 이걸 보고는 이태리를 초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함부르크는 1678년도에 처음 이제 오페라 극장이 세워지고, 지금 우측에 저거는 이제 극장입니다. 할레 대성당 내부입니다. 내부에 여기에서 이제 올간을 쳤던 그런 겁니다. 요게 이제 함부르크의 오페라 최신으로 다시 세운 오페라 극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알미라를 지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때 페르디난드 데 메디치라는 그 사람이 와서 아마 그 알미라를 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니까 그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706년에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가서는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끌어가지고 로마, 나폴리, 베네치아, 이태리 전역의 중요한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피렌체에서 이탈리아어로 된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로드리고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핸델은 어디든지 가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굉장히 잘해요.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잘 봐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예술적인 그런 철학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예술성도 살리면서 대중성도 살린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연을 하고 1708년에 부활을 초래하는데 어쨌든 또 하면은 누가 자기의 후원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파악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구해가지고 후원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루스폴리라는 후작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저렇게 이름이 나오고 유명해지니까 독일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노버에서 그 공국에서 선제국으로 격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특히 그 선제국 어머니 소피아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초청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바흐가 괴텐에 있으면서 400탈러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데 2배 이상을 이제 제의를 해가지고 하노버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이제 칸타타도 작곡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하노버로 있으면서 또 이제 보니까 런던이 관심이 많아져. 런던에 이제 굉장히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그런 걸 듣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하노버에서 런던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날짜를 어겨가지고 한 9개월 만에 복귀를 하는데 그 1712년에 다시 또 두 번째 여행을 하게 됩니다. 런던에 한 번 갔다 와서 굉장히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712년에 다시 두 번째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하노버에서는 돌아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아예 그냥 무단 이탈이죠. 그죠? 무단 이탈이죠. 그래가지고 런던에 가서 이제 결국 사망 때까지 런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핸델이 런던에서 살면서 살던 집인데 요게 이제 핸델 하우스 요거는 할레에 있는 그 핸델 하우스입니다. 할레 기념관입니다. 할레에 있는 그걸 이제 탄생 3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할레에서 그걸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아주 잘 꾸며뒀습니다. 방도 17개나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자료, 역사적인 악기도 있고 유필 문서, 회화 장서. 아마 제가 그 음악가들의 기념관을 수십 곳을 다녔는데 딱 한 군데를 꼽으라 그런다면은 할레 핸델 기념관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하던 그런 지역에 그걸 다 재현을 해가지고 스튜디오도 아주 잘 꾸며놓은 그런 겁니다. 그 할레의 기념관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동상이 1859년 서거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 마크트 플라츠 거기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상을 세웠는데 영국의 궁정 의상입니다. 의상이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독일의 할레 출신이고 영국으로 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에서는 궁정 악장 가장 주된 복장으로 한 그 의상으로 저렇게 동상을 세워서 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핸델 동상입니다. 밤에 야경의 할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노버에서 이제 런던으로 가서 기념관은 런던에도 이제 기념관이 있죠. 핸델의 집이 있고 핸델의 집이 있고 저기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런컨스 안필드 극장이 있고 레이 마켓 왕의 극장. 주로 이제 핸델이 활동을 하던 그런 극장이 저렇게 이것도 제가 민흥기 교수님 책에서 사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헤이마켓 오페라 극장, 여왕극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오페라를 주로 하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페라의 불모지였고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관심은 많았고. 그래서 리날도, 이가 아주 유명한 오페라죠. 거기서 나오는 울게 하소서, 아마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노래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데뷔를 하고 여왕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극장의 상주 작곡가로 임명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9개월 만에 하노버로 하고 1712년에 다시 두 번째로 오는데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영국 왕이 워낙 총애를 하고 이랬더니 결국 1713년 6월에는 하노버에서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앤 여왕이 별세를 하고 나서 그때 게오르그 1세가 조지 1세로 영국과 응애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게오르그 1세가 원래 하노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왕과 서로 이렇게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그 하노버 왕이 군주가 영국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 그 무단 이탈을 했던 그 상관이 이제 다시 상관으로 오게 되는 이런 게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난감한 위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런던에서는 게오르그 1세가 이제 영국으로 하면 조지 1세가 되죠, 그죠? 조지 1세에 대한 반감이 많고 이랬는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걸로 생각했는데 아마 조지 1세가 실제로 핸델에게 그렇게 감정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밑에 있다가 도망을 갔지만,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그 파티를 하면서 그 수상음악, 물놀이를 하는데 그 물놀이를 위한 그 음악을 작곡하라 그래가지고 수상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델로서는 상당히 아주 그냥 굉장히 그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음악이었죠, 그죠? 왕한테서 도망을 왔던 그 왕이 왔고 그 왕이 물놀이를 하는데 음악을 작곡해야 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책마다 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음악을 작곡한 걸로 해서 조지 1세가 정식으로 핸델을 고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아마 런던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페라 작곡을 두고는 보눈치아라는 그 작곡가하고 경쟁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뭐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경쟁 관계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에서도 마지막으로는 핸델이 이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율리우스 시저나 줄리우스 시저 이런 걸 작곡을 해가지고 승기를 잡게 되는데 그 후에도 아마 그 가수들 이게 이제 오페라를 하려고 그러면 가수들을 많이 잘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수들 간에도 또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계속 지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이제 갈등 상태에 있고 늘 다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적을 가지고도 시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서. 그래서 1727년 2월에 정식으로 영국 시민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적이 영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적을 얻게 되니까 대관식을 할 때 그 작곡을 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영국 시민권이 없으면 대관식 음악은 작곡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시민이 되니까 대관식 음악을 작곡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조지 1세가 죽고 2세가 등극했을 때 대관식 음악을 의뢰를 받고는 사제 자독견 자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 대관식 때 그 대관식을 집행한 사제인데 그 사제를 주제로 해서 대관식 음악을 작곡을 하고 그게 이제 표준 음악이 돼가지고 그 후에 모든 대관식에서 그 음악이 작곡이 됩니다.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기 50위 때도 그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으면서 옥스퍼드 대학에도 음악 축제에 초청을 받고 가서 이런 데 가면 아마 그런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봐요. 수입도 많이 급증이 되고 또 가면은 셀도니아 극장이라는 데서 연주를 했던 거 봅니다. 저게 이제 셀도니아 극장의 장면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1737년 52세 때 급성 발작으로 쓰러진 일이 있는데
뭐 진단은 확실하지 않은데 1년 후에 회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요. 1738년도에 음악가와 음악가의 가족을 위한 자금단체를 결성을 하는데 핸델 자신이 자선 공연을 하고, 근데 아마 이때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동참을 했던 거 봅니다. 리스트, 맨델스존, 드볼자, 클라라, 슈만, 뭐 유명한 음악가들이 굉장히 동참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영국 왕립음악가 협회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핸델이 런던에서 살던 그 집을 그 기념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루크 스트리트 25번지인데 현재 기념관으로 있습니다. 런던 생활을 하면서 거의 47년 동안을 여기서 지냈으니까 기념관으로 할 만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음악실이었고, 그 유명한 메시아가 여기에서 24일 만에 작곡이 됩니다. 요게 이제 핸델 기념관인데, 그 바로 옆집이 지미 핸드릭스, 유명한 이 기타리스트였죠, 그죠? 시애틀 출신의 아주 젊은 나이에 사든 데스를 한 그런 그 팝 가수였는데, 같이 이제 나란히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핸델이 사용하던 올간, 침실, 이런 게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초상화들이 이제 해서 비교적 잘 꾸며놓은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더블린을 한번 방문을 합니다. 런던에 있으면서. 그래서 실제로 더블린을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데요. 이때 그 메시아를 24일 만에 작곡을 했는데 초연은 더블린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일랜드 총독 윌리엄 캐번이 핸델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초청을 받고 와서 더블린에서 초연을 합니다. 우측 사진은 그 초연을 한 그 극장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극장은 아니고 다른 호텔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 자리에서 초연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43년에 귀환을 해가지고 메시아를 다시 연주를 하는데요. 그때 런던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특별한 반응이 없었어요. 초연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삼손이라는 오페라는 성공을 했지만 메시아는 아주 그냥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인정을 받게 된 게 6년 뒤에 1750년 재공연을 하게 됩니다. 재공연을 할 때 이때 이제 왕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제로 조지 2세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는지 아니면 프레데릭 왕세자 부부가 일어나서 박수를 했는지 이건 분명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왕족 누군가가 일어나서 박수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죠? 메시아는 기립해서 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순절마다 공연이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런에 가서는 시력이 나빠집니다. 나빠져서 존 테일러라는 그 안과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데, 아마 이 사람이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졌었는데 그렇게 실력이 뛰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받고 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존 테일러라는 이 의사는 바하 백내장도 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하도 이 사람한테 수술 받고 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바하도 실명을 시키고 핸델도 실명을 시킨 안과 의사 이름이 존 테일러라는 안과 의사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의사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1751년에 마지막 오라토리오 입다라는 걸 작곡을 하고 1753년에 이제 완전한 실명이 됩니다. 68세 때. 그러고 나서 완전 실명 상태로 6년을 살다가 1759년에 74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하는 태어나서 1750년에 사망을 하고 9년을 더 살게 됩니다. 살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시인 코너에 안장이 됩니다. 요게 이제 코벤트 가든 가극장인데요. 요게 이제 마지막에 1759년 4월 6일 날 메시아를 연주를 합니다. 마지막 연주를 하고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연주를 한 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묘역입니다. 웨스트민스 사원의 시인 코너, 여기에 저기 손에 들고 있는 악보는 메시아 3부의 45곡 그 악보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여긴 뭐 유명 인사들만 묻힐 수 있는 그런 사원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국보급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는 1951년 이후에 계속 핸델 음악 축제, 주로 핸델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페라 축제를 하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하고 핸델을 같은 시대고 같은 고향인데 아주 다른 삶을 살았죠, 그죠? 바하는 완전히 가족, 음악가들이 그냥 유전적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집안에서 탄생을 했고, 핸델은 전혀 없는, 오히려 반대를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정규적인 교육은 둘 다 없었던 것 같아요. 바하는 결혼해서 자녀가 10명이 있었고, 핸델은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일 내에서만 활동을 했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희약 종교음악, 그죠? 주로 오페라 대중을 위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사후에 유명해졌고, 생전에 이미 국제적인 이름을 얻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끝까지 그때만 해도 이제 나라가 독일 안에서도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서 했지만 아이젠하워의 그 출생지의 그 자격 시민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인으로 살았고 핸델은 영국을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시기에 비슷한 데서 태어났지만 산 삶은 굉장히 달랐고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세 분, 독일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 세 분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